안녕하세요. 올해 드디어 데이터 분석가 10년 차가 된 데이터 마케팅 코리아 윤용찬 본부장입니다. 자, 오늘의 질문은요. 데이터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걸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10년 정도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요. 이렇게 데이터를 다루는 입장에서 가장 속상하거나 섭섭한 순간이 언제냐면 제 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해서 의심받을 때 딱 그때입니다. 뭐 리더나 고객이나 이런 분들이 그거 맞아? 이렇게 한마디 던지는 게 참 이렇게 비수처럼 꽂히거든요.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의심하는 그분들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실제 업무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데이터 분석 결과를 살짝 조작하거나 왜곡해서 뭐 면피를 한다거나 이렇게 성과를 부풀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데이터를, 그리고 데이터 분석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석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 오늘은 이 내용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데이터 분석가가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 너무나 심플한데요. 바로 데이터를 조작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데이터 조작으로 큰 문제가 된 사례 중에 하나가 많이들 아시는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사건인데요. 폭스바겐사에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좀 손을 대가지고 자동차에 대해서 심사를 받을 때는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평가 데이터를 조작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심사 받을 때는 문제없이 통과가 됐는데 주행 중에 확인을 해보면 심사 받을 때보다 한 40배 정도 넘는 그런 오염물질이 배출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미국에서는 3조 원의 벌금을 맞았고요, 독일에서도 한 1조 2천억 정도 벌금을 맞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판매 중지 당했고요. 물론 뭐 나중에 평택 에디션 이런 이름으로 그 차를 이제 할인 판매 잘 하기는 했지만 기업의 어떤 수익적인 측면이나 이미지적인 측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 업계에서 종사하다 보면은요, 데이터 조작에 대한 유혹 진짜 많이 오거든요. 왜 이 유혹이 오냐면 그 순간을 넘어갈 수 있어요. 살짝 내가 데이터 몇 개 바꾸면 크게 질책 안 당하고 책임 추궁 안 당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그냥 참으셔야 됩니다. 예. 괜히 그 순간 빠져나가려고 살짝 건드렸다가 나중에 더 큰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으로는 데이터 왜곡. 이거는 말 그대로 데이터 자체는 건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데이터를 보는 관점을 살짝 바꾸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사실과 다르게 인식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보통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 뭐냐면 양과 유를 가지고 좀 장난을 치는 겁니다. 자,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동종산업군 내에 A, B, C 세 개 회사가 있습니다. 세 개 회사가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시장 점유율의 추이가 이렇게 나타난다면, 자, A사하고 B사 현재 위기 상황일까요? 보시면은 2019년에는 A사가 시장 점유율이 5%가 떨어졌어요. B사는 7% 떨어졌습니다. 2020년엔 추가로 1%, 2%가 더 떨어집니다. 자, 어떠세요? 위기, 문제 이렇게 인식이 되시나요? 근데 보시면은요, 점유율은 퍼센트죠. 자, 이건 상대적인 데이터입니다. 이 상대적인 데이터는 당연히 절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제가 절대적인 데이터, 즉 매출액 데이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절대적인 데이터를 보고도 A사와 B사가 위기다 혹은 문제 상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세 개 회사의 매출액 데이터예요. 절대적인 데이터죠. 이걸 보시면은요, A사, B사가 시장 점유율은 떨어졌을지 몰라도 매출액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자, 이건 어떤 상황으로 해석이 되느냐면 C라는 회사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시장 크기를 키운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커지니까 A사도 B사도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반사이익을 누린 거죠. 어떠세요? 절대적인 데이터로 보면 전혀 위기 상황이 아닌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간혹 이런 절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살짝 상대적인 데이터를 왜곡해서 위기 상황을 조장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들 혹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분들은 이런 왜곡에 속지 않도록 항상 데이터를 2중, 3중으로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물론 시장의 특성에 따라서요, 상대적인 데이터만 봐도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어떤 경우냐면은 시장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없고 플레이어가 뻔한 그런 시장인데
대표적인 게 통신산업이죠. 우리나라 통신사 뭐 3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인구가 갑자기 확 늘어나거나 아니면 갑자기 모든 국민들이 휴대폰을 2대씩 써야 한다는 뭐 법이 만들어지거나 이러지 않은 이상 통신산업의 시장 규모가 커질 일은 없습니다. 물론 이 통신사들이 이 통신망 기반으로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낸다. 뭐 그러면 달라질 수는 있겠죠. 이게 데이터만 갖고 뭔가를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가 발생하는 주변 상황까지 고려하면서 데이터를 들여다 보셔야 어떤 왜곡이나 이런 거에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다음으로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뭐 절대적, 상대적 이렇게 왜곡한 건 아닌데 이렇게 뭔가 속은 느낌이 들게 하는 이런 왜곡도 있습니다. 자, 문장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2020년 프로야구에서 한화 이글스는 지난해보다 한 계단 하락한 순위로 아쉬운 시즌을 보냈다. 자, 이 문장을 보셨을 때 어떠세요? 한화 이글스 성적에 대한 느낌이 막 이렇게 크게 못했다, 잘못했다 이런 느낌은 안 들죠. 그리고 저 문장에서요 데이터에 대한 뭐 조작, 왜곡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2019년에는 9위였고요 2020년에는 10위로 진짜 순위가 딱 한 계단만 하락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한국 프로야구는 10개 팀밖에 없거든요. 야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면 아 그냥 9위 하다가 10위 했구나 이 정도인데, 야구를 좀 아는 사람들이 보면 아유 쟤들은 어떻게 꼴찌를 벗어나질 못하니, 이런 한탄을 자아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사실 제가 이 내용을 설명한다고 하니까 뭐 주변에서 이거 한화 팬들한테 욕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긴 했는데 사실 괜찮습니다. 저는 1989년부터 한화 팬이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들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가들이 또 지켜줘야 하는 윤리, 바로 적합한 대상과 비교하라는 겁니다. 특히 업무 성과나 이렇게 비즈니스 성과 데이터 쪽에서 적합하지 않은 대상하고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현혹시키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프로젝트 하다 경험을 했던 건데 그 모 기관에서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어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조회수가 한 300만 정도 나왔거든요. 광고비 하나도 안 쓰고. 그럼 상당히 잘 나온 겁니다. 컨텐츠를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로 보고를 했죠. 우리 컨텐츠 잘 만들어서 조회수 300만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관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첫 마디가 뭐였냐? 싸이는 1억 뷰라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싸이의 1억 뷰하고 비교하는 게 과연 적합한 거냐? 이거를 꼭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지나치게 강한 상대랑 비교를 해서 내 성과가 미흡해 보여도 안 되는 거고요. 또 지나치게 약한 상대하고 비교해서 성과를 부풀려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요, 그 상대성이라는 걸 가지고 많이 좀 비유를 하는데, 우리나라 농구계에서는 골리앗이라고 불리던 서장훈 선수 있잖아요. 예, 그분도 중국의 야오밍이라는 선수 옆에 가면은 되게 작아 보여요. 예. 왜냐하면 2m 7cm 대 2m 29cm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대성을 고려해서 데이터를 비교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교를 할 때도 적합한 대상과 비교를 해야 된다.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데이터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첫 번째, 조작은 그냥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왜곡도 안 됩니다. 근데 왜곡된 데이터에 속아서도 안 돼요. 속지 않도록 데이터에 대한 관심 그리고 공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비교를 할 때는 적합한 대상하고 비교를 해라.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딱 인식을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거, 결국 이거는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이 얼마나 윤리를 지키는가에 따라서 그 신뢰도가 결정되거든요. 여러분들께서는 꼭 믿을 수 있는, 모두에게 신뢰받는 그런 데이터 마케터가 되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